예, 오늘은 남편의 불륜을 정말 실시간으로 지켜봤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오늘 제보자는 60대 여성입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동갑인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한 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평소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늘 집에만 있던 이 남편이 작년 여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았고요. 여성 향수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긴 채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는 딴짓을 못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4시간 하는데 CCTV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4시간 중에 3시간은 전화 통화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CCTV가 있는 건 알았지만 부인이 이렇게 직접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아예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제보자 아내분 남편한테 덫을 놓습니다. 네, 어느 주말에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 좀 혼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요양원에 있을 거라서 연락도 잘 안 될 거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이후에 제보자 이 CCTV로 계속 편의점 안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편의점 문을 잠근 뒤에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한 여성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편의점 바깥에도 CCTV가 있었던 건데요. 이후 제보자 남편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불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알고 보니까 불륜을 시작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딱 걸린 상황이었고 앞뒤 분간도 못할 정도로 아주 한창 불타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보자 아내분 상간녀와 직접 통화를 합니다. 자, 상간녀의 이 한마디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는데 내 남편이라는 게 자기는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그럼 좋은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화를 계속 몇 번 하긴 했는데 다 그 여자가 전화한 거예요. 술 먹고 전화하고 뭐 자기가 전화하고 뭐 헤어지려고 노력하는데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네 남편이라는 게 화나. 이게 이딴 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사연자분은 이혼까지도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망설이게 되면 이유가 있답니다. 딸을 좀 어렵게 얻으셨나 봐요. 여러분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었고 지금은 20대인데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귀한 딸이라고 해요. 근데 남편하고 외도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게 혹시 이 딸의 앞날에 좀 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줬다고 했고 남편은 안 만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이어갔고 답답한 나머지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좀 헤어져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못 헤어진다.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데 어떡하냐. 우리 못 헤어진다. 이렇게 주정을 오히려 들어줘야 했던 상황입니다. 자, 또박이 님이 죄송합니다. 연병하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상간녀를 향해서.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멈추기 위해서 남편의 행동을 특단의 조치. 딸입니다, 딸. 딸이 아마 눈치를 채고 아빠 혹시 다 알고 있다, 뭐 하고 있냐, 뭐 바람 피냐, 좀 나를 위해서 그만둘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딸을 지금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아니다, 엄마가 오해한 거다라고 딱 잡아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체면이 상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따졌대요. 왜 딸한테 다 얘기를 했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보자는 그렇게 아끼는 딸 다시는 안 볼 자신 있냐라고 묻고 그 이후에 결국은 상간녀와 다시 안 만나겠다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딸이 해결책이었군요. 자, 불륜은 일단은 끝냈지만 제보자 아내는 더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그 여자랑 매 순간에 비교되는 것 같고 그 여자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이럴 때도 그 여자랑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결국은 내가 신랑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단 한 가지도 믿을 수 없고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다 수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그 이후가 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막 인증사진을 보내면서 좀 믿음을 주려고 해봐도 계속 이 제보자분은 그 상간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 남편이 어쩌다가 또 늦게 들어오면 또다시 의심부터 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로웠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던 게 남편과 상간녀가 과거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상간녀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었대요. 그 여자 이 문자도 보고 있을까? 자기야, 아내한테 한마디 해줘.
거라면서 제보자를 조롱하듯이 말했던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남편은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잘 지내기로 해놓고 자꾸 이러면 어떡하느냐 화를 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안 된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재산 분할 이런 것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근데 주변의 지인들도 이혼하지 마라, 뭐하러 남편한테 돈 주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글쎄요, 이건 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내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재산 분할 또 그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다 모은 돈인데 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뭐 지금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못 견디겠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할 경우에 아직까지 그 과거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 시효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해결이 안 된 배우자의 외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본인을 좀 혐오하고 내 방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판단력이 없구나.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 이래도 저래도 죄책감을 느끼시고요. 이 배우자 해결되지 않은 외상은 상처를 넘어서서 일종의 외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다 그쪽도 끝났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뇌나 감정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각이 나고 또 의심이 들고 이런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남편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공감해주지도 않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이 오늘의 사연자께서 이렇게 갈등이 되고 괴롭고 해결이 안 되고 양강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부 상담이라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전혀 노력이 없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본인을 이제 지키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